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산행을 하고 있다. 오늘은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인간의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인류가 탄생된 이래 많은 상상력을 해왔고, 실제로 그 상상력이 과거에는 그저 상상력으로만 그쳤을지도 몰라도 세월이 흘러서 인류의 문명 발전에 따라서 그 상상력이 실제화 되곤 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상상력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결코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다. 이미 있던 것을 단지 기억의 세포? 기억의 세포라고도 해주지. 기억의 세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꺼냈거나 혹은 다른 차원의 어떤 영감이라고 하지, 보통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단지 꺼냈을 뿐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폭넓은 시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구라는 일종의 혹성? 뭐라고 해야 돼? 지구라는 행성도 결국 하나의 생명체인데, 생명체란 무엇인가? 탄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작게 다시 내려와서 모든 일상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왔고, 그 길이와 시간과 어떤 크기, 부피 이런 것들만 서로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다. 그리고 소멸 뒤에는 또다시 새로운 생성이 있고, 아마도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많은 행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을 것이다. 지구라는 행성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그거는 누가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변의 법칙이다. 불변의 우주적 법칙이겠지. 때문에 큰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라는 행성이 몇 번이나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엄청난 생성과 소멸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문명화된 과학적 기술을 발견하고 실제화시킬 수 있는 인류라는 문명처럼 그런 문명을 발전시키는 존재들이 존재해 있었겠지. 좋아, 그러면 다시 지구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젠가 지구는 소멸한다. 그리고 지구와 비슷한 다른 행성이 생성될 수 있다. 자, 인류의 문명이 고도화되고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은하계 안에서의 이동이 단 몇 분, 몇 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발달했다고 치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은하계까지 탐구를 할 수 있겠지. 결국 탐구를 하는 목적은 우리 주변에 이 은하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탐구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예고된 지구의 소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절실하게 다가오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분석과 연결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지구의 소멸 시간도 측정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이 은하계 안에서, 혹은 은하계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은하계 안에서 인류가 다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성을 찾고자 할 것이겠지. 그래야 살아남을 테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성을 찾았다고 치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았어. 그러나 지구와 비슷할 뿐이지 지구와 온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 때문에 고도로 발달된 기술로 일정 부분 행성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최대한 그런 변화 없이 자연적 생성에 의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좋겠지. 어쨌든 그렇게 행성을 찾았고, 그리고 행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검증되지 않은 채 인류의 문명을 그곳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는가. 뻔하지 않은가. 현재 인류와 똑같은 생명체를 복제를 하든 만들어내든, 그곳에 몇천 년 혹은 몇 억만 년 동안 계속해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야 되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지. 그렇게 해서 그런 행성을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행성을 찾아서 2개, 3개 정도 하나의 연구와 실험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소멸되기 전에 검증이 돼서 우리 인류가 다음 행성으로 계속해서 문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지. 좋아, 한 3개쯤 찾았다고 쳐. 그리고 각각 행성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인류와 똑같은 생명체를 그쪽에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명,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지구라는 행성이 소멸됐을 때 그 3곳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가장 적합할 것인지, 또한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그곳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있을 테니 점점점 그 문명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도 없이 반복된 우주적 생성과 소멸 사이에서 그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짧디 짧은 인류의 문명 속에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을
어떤 영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끄집어냈을 뿐이다.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력 모든 것은 이미 과거의 형태로, 아주 깊은 과거의 형태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다.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것 역시 그저 내 개인의 상상력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상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재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이 상상력조차도 그런 개념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미 존재했던 아주 오래전 과거의 것을 꺼낼 뿐이다.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나의 상상력 같은 나의 말은 이미 아주 오래전 역사 속에서, 우주적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실이고, 때문에 이것을 그저 한 개인의 상상력으로만 치부하고 그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총체론적 우주적 관점, 대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지구라는 행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구적 관점에서 우리 인류의 태초 이래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 그런 고도의 운명화된 어떤 생명체라는 가진 문명이, 우리는 그걸 우주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고차원적 문명이 그들이 이주를 하기에 지구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실험 대상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놔서 이 지구에 계속해서 수천 년, 수만 년, 어쩌면 수억 년 동안 많은 생명체, 그 중에 많은 생명체지 사실은 공룡도 있었고 뭐 별게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 자신들의 행성이 소멸될 때 선택해서 이주해 왔을 때 정말 살기 적합한 최적의 곳인가를 계속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의지이긴 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이 지구에 만들어서 놓긴 했지만, 지금 방금 말한 그런 때에 도달했을 때, 즉 우리를 만든 고대 문명이 발달된 우주 생명체가, 우주 인류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행성이 곧 소멸 시기가 다가왔고, 이 지구라는 혹성이 제2의 자신들의 거주지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만약에 자신들 행성 소멸이 급박하게 다가왔다면 어떻게 할까? 지구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할까? 좀 더 축소시켜 볼까? 내가 태초에 아담과 이브 같은 그런 인류 문명 시대를 실험하고자 지구 내에 커다란 동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아직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육체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제일 건강한
남녀 아이를 그곳에 놔두었어. 그리고 그들이 최대한 성장해낼 수 있도록 은밀하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도움을 주면서 그 돔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해 나가는지 살펴보는 거야. 그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소멸되는 위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인간이 살기 힘든 상태로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돔 형태로 인간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도 이유가 되고, 그리고 태초에 인류가 뭐 제약이니 뭐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그곳에 두면 과연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제2세대 3세대 인류들은 어떤 형태로 살아갈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호기심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성공적이라면 이 지구가 오염될 때 몇몇 이 실험에 가담한 사람들과 그 실험을 지원한 사람들은, 다른 인류들은 그대로 오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그 돔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겠지. 그런데 지구 자체라는 행성이 소멸될 때는 좀 더 큰 기술과 그런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은하계 안에서 혹은 다른 차원의 은하계 안에서 지구라는 행성과 비슷한 행성을 찾아내서 실험을 시작할 것이고, 적합하다면 우리들은 글로 이주를 하는데, 그럼 그 수많은 인류 인원들을 모두 이주시키느냐? 그럴 순 없겠지.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해 혹시 모를 또 예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남녀 3쌍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물론 남녀 3쌍 정도의 인원이 이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두뇌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은 필요하겠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 명이거든. 그러나 그 숫자가 엄청나게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 생명체를 그 행성에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해서 놔뒀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단지 실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뭐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뭐 행성 자체가 소멸해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무슨 가당치도 않은 인도적 차원 이것저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을 테고, 과연 그런 고대 문명 시대에 내가 과학자로 참여했던, 아니면 리더자로 참여했던 그런 상태라면, 물론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렇게 크게 막 심도 있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의 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단숨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좀 아까우니까 그냥 몇몇은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다지 크게 막 엄청나게 그 실험용에 불과한데, 우리 자체가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에서 안 살아남느냐 그 문제 때문에 실험을 시작한 것 뿐일 때, 뭐 그런 실험 대상 자체에 무슨 애착을 엄청나게 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까지
그러나 어떤 규칙 같은 건 필요하겠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규칙 같은 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사실상 그런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시간이 흐를 거고, 엄청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인간적 우리 지구인 기준에서야 우주적 관점적 시간에서 보면 엄청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룡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지구가 계속해서 겪어온 그 모든 반복적인,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지구 내에서도 한 번만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런 변화의 시대들이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그 생명체들이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자신들이 이제에 왔을 때 완벽하게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왔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실험은 계속 될 거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테스트에 지나지 않는 한 과정에 있을 뿐이고, 이 실험이 이번 인류 시대의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시작하는 실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번 시대에 결정되든 다음 시대에 결정되든 정확한 것은 인류는 멸망한다. 실험 대상인 우리 인류는 어떤 식으로든 자멸하든지 멸망한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구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땐 지구 자체가 소멸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이고, 이미 고도의 문명으로 발달된 행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문명인들은 지구를 택한 이유가 자신들의 행성보다 젊기 때문에 택했겠지. 그리고 자신들의 행성은 곧 멀지 않아 소멸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 결국 지구상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 인류들은 그냥 실험용치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그 중에 이게 단순한 실험은 아니잖아. 다만 몇몇 자신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일정 부분 실험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일종의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인물들이 역사 동안 몇몇 있었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예수도 있고 뭐 붓다도 있고 그 뭐 아무튼 모든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어쨌든 지구 문명에 영향을 준, 그게 기술적 과학적 문명이든 철학적 정신적인 면이든 그렇게 발전을 변화를 주게 했던 모든 인물들은 단순히 그냥 실험치로만 취급하기는 어렵지. 그래도 특별한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때문에 본인들 자신들도 고도로 문명으로 발전된 다른 차원의 우주인이라고 했, 그냥 우주인들도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생명체가, 우주인이라는 모든 생명체가 분명히 다 이주는 안 해온다고 했어. 거기서도 몇몇 해당되는 사람들만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이 지구인, 실험용 쥐 같은 이 지구인 몇몇은 그런 식으로 선택될 수는 있다. 그 외에 인간들은 매우 안타깝겠지만 그냥 실험용 쥐에 불과하다. 그럼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어느 날 내 얘기를 하지. 내 얘기를 하려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끊었다 갈게. 지금 정상에 일단 도착했고, 여기서 잠깐 땀 식힌 다음에 다시 이었다 가기로 한다. 자, 2편에서 계속